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달라진 부분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도록 하십시오. ISA 계좌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활용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얻으실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이 있으실 거라 자산 관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ISA 계좌에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까지가 대상이고요. 직전 3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가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국내 투자형 ISA 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내 여러 가지 소득들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잘 생각해보면 의외로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염려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배당이라든지 예적금 이자 등이라든지 이런 이자들이 합산했을 때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갔을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려고 하면 만약에 예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한 10억 정도를 1년간 연이자율 2.4% 정도로 만약에 운용했을 경우에 금융소득이 보통 2,03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죠. 이게 아니신 분들, 이 정도의 자산이 아니시거나 이 정도의 운용 수익률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IS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정도 있고요. 만기는 최대 8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연장을 계속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라는 게 당연히 가능하고요. 납입 한도는 연간 4천만 원씩 5년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억 원까지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4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연도에는 만약에 4천만 원을 못 채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3,500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 이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연도로 2월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그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운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일단 ISA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ISA 계좌는 보통 가입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아닌 자를 이야기하고요.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까지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이 500만 원 정도까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15.4%라고 하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절세하기 상당히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15.4%보다는 저렴한 이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절세적인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농어민형이나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훨씬 더 큰데요. 기본적으로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어민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운용할 수 있는 형태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국내 투자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좀 다르고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좀 다른데요. 일단 일임형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문가한테 자금을 맡기는 걸 이야기하고요. 운용 가능한 투자 상품들도 조금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일임을 했으니까 그 일임에 대한 운용 보수가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중개형을 보면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개형과 신탁형에서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고요. 신탁형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금 등이 운용이 안 되는 반면에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예금성 자산들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거 이외에 펀드나 ETF, 리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비슷한 점인 것 같고요. 국내 투자형은 신설된 내용인데 아까 ISA 계좌 가입 조건이 안 되는 분들 중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국내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가입할 수 있게 열어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형이라는 걸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국내 투자형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의 형태들이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 그 이후에는 9.9% 분리과세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까지는 15.4%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자 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좀 있고요. ISA 계좌의 형태는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국내 투자형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 운용 형태별로 사실은 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운용하려고 하는 금융상품에 따라서 해당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신탁형과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증권계좌 개설하시는 것보다 ISA 계좌를 가입하시는 거가 훨씬 더 세금적인 절세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